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당뇨, 관절 통증 같은 문제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지지 않으신가요? 약을 꾸준히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늘 곁에 두고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주 단순한 한 가지가 건강을 되찾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엄선해 전달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깨달음과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이가 68살 정도 되신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을 비롯한 온갖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혈당은 조절되지 않았고 혈압은 늘 불안정했으며 그로 인해 신체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복용하며 식단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은 갈수록 무겁고 답답하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바닷물에서 추출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하루 3번 아침과 저녁을 비롯해 틈틈이 소금을 물에 타서 마셨고 그 양은 적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만큼의 양이었지만 그는 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꾸준히 섭취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몸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혈당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고 늘 높던 혈압도 정상 범주에 가까워졌다. 무엇보다 온몸을 괴롭히던 합병증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오랫동안 그를 지배하던 불안과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안정과 활력이 찾아왔다. 이 경험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에 대해 가지고 있던 통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였다. 사람들은 흔히 소금이 고혈압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믿지만 이 남성의 삶은 오히려 소금이 몸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소금을 섭취하고 물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가 많고 병이 깊어도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와 미네랄을 제대로 공급한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고 믿어왔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짜지게 되고 그로 인해 몸은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끌어들여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결국 혈압이 상승한다는 논리가 흔히 이야기된다. 그래서 병원이나 언론에서도 고혈압 환자라면 반드시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단편적이고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흔히 맞는 링거액은 다름 아닌 염화나트륨 용액, 즉 소금물이다. 그 농도는 혈액과 같은 영구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약 %로 하루에 1리터 이상을 직접 혈관으로 투여하기도 한다. 만약 소금이 진짜로 혈압을 높이는 절대적인 원인이라면 링거액을 맞는 환자들은 즉시 고혈압이 되어야 하며 의사들도 그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링거액을 맞고 혈압이 치솟았다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의료진 또한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는 소금과 혈압의 관계가 단순히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라는 도식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며 고혈압은 단순한 순간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다. 게다가 의사들은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끊으라고 처방하지 않는다. 대신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혈액을 묽게 하거나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약을 처방한다. 이것은 곧 소금 자체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다. 실제로 소금은 혈액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수분과 함께 체액을 유지하고 혈액을 정화하며 심지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이 소금을 오직 염화나트륨으로만 정의하면서 다른 미네랄들을 불순물로 취급해온 역사 때문에 우리는 소금을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소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려버렸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저염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를 단순화된 이론에 맡겨두기보다 실제 생리학적 과정과 임상적 사례를 토대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혈압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짜게 먹어서 혈액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점차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혈관이 젊고 유연할 때는 심장이 강하게 박동해도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적으로 혈액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혈관벽이 굳어지면 압력이 그대로 전달되어 혈압이 높아진다. 여기에 혈액 속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여 끈적끈적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심장은 더 강한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므로 혈압은 더욱 상승한다. 또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거나 압력을 과도하게 주는 경우 혹은 혈액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점도가 높아질 때도 혈압이 오르게 된다. 결국 고혈압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회복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심장이 정상적인 리듬으로 박동하도록 돕고 혈액을 맑고 묽게 만들어 독소를 제거하는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고혈압 치료제들이 하는 역할도 바로 이런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어떤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다른 약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점도를 낮추며 또 다른 약은 심장이 뛰는 속도와 압력을 줄여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이런 약들은 근본적으로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억제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혈액과 혈관, 심장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과 물이다. 소금은 혈액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수분과 함께 체액의 균형을 맞추고 혈관 속을 청소하며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다. 물은 그 과정에서 독소를 배출해주며 혈액의 점도를 낮춘다. 즉, 고혈압의 뿌리는 혈관과 혈액, 심장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길은 체내에 올바른 미네랄과 수분을 공급해 전신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다. 당뇨라는 질환은 단순히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는 현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인슐린의 생성과 작용에 문제가 있고 또한 혈액의 흐름과 신장의 기능이 얽혀 있다.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더라도 혈관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당이 혈액 속에 남아 돌며 수치를 높인다. 그런데 인슐린이 원활히 생성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필요하다. 바나듐과 같은 희소 미네랄을 비롯해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들이 있어야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며 세포벽을 뚫고 당을 흡수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이런 미량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 이 부족이 바로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 바닷물에서 얻은 미네랄 소금은 이러한 점에서 특별하다. 그 속에는 우리가 평소 음식으로 채우기 힘든 다양한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이런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의 생성과 흡수가 원활해지고 혈당이 점차 안정되며 무엇보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 가운데 하나는 신장 손상이다. 혈당이 높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 신장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점차 기능을 잃는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회복되기 어렵기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과 충분한 물은 신장을 통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도와주며 혈액을 맑게 하고 점도를 낮추어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 실제로 스스로 소금을 올바르게 섭취한 환자들이 혈당 수치가 개선되고 신장 상태가 안정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볼 때 당뇨라는 병은 단순히 단 음식 섭취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필요한 미네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인슐린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네랄 소금을 통한 섭취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바닷물 속에는 수십 가지의 미네랄이 녹아 있으며 그것이 제대로 담긴 소금은 우리 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소금은 점점 정제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나트륨과 염소만 남긴 형태로 바뀌어왔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미네랄들을 잃게 되었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래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제 과정을 거치며 이들은 모두 제거되거나 간수와 함께 버려졌다. 정제염이라 불리는 소금은 순도 높은 백색의 결정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빠져있는 반쪽짜리 소금에 불과하다. 반면 천일염이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금은 바닷물 속에 미네랄이 일부 남아있어 그 자체로 훨씬 더 영양학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천일염조차도 제조 과정에서 많은 미네랄이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풍부함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염과 비교하면 천일염은 적어도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훨씬 유익하다. 우리 몸은 단순히 나트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칼륨과 칼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마그네슘이 있어야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아연과 같은 미량 원소가 있어야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 이처럼 미네랄은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가지며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건강이 유지된다. 만약 특정 미네랄이 부족하면 다른 기능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전신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금을 고르는 것이다. 미네랄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소금은 체내 수분과 결합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소금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어떤 소금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진다. 한국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소금 문화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죽염과 용암소금이다. 죽염은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밀봉한 뒤 소나무 장작불로 9번 이상을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된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대나무와 황토, 송진 등에서 나오는 다양한 성분이 소금 속에 스며들어 미네랄 함량이 증가한다고 전해진다. 죽염 제조자들은 전통적인 천일염이 지저분하고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개발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죽염을 섭취한 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아 죽염은 한국 전통 의학과 대체요법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네랄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네랄은 불을 가한다고 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염의 미네랄 증가는 대나무나 황토, 송진, 금속 성분이 열에 의해 소금에 스며든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죽염을 통해 위장병, 잇몸 질환, 당뇨 증상 개선 등의 효과를 경험했다고 증언하며 실제로 일정 부분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용암소금 역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소금이다. 이는 천일염을 고온의 용암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고열에 의해 소금의 불순물이 사라지고 산화력이 높아져 더욱 깨끗한 소금이라고 홍보된다. 하지만 용암소금의 경우 성분 분석을 하면 정제염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미네랄 함량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즉, 나트륨과 염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건강상의 장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한국의 죽염과 용암소금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을 신뢰하고 섭취하지만 실제 효과의 근거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금을 선택하든 단순히 나트륨이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소금이라 할 수 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민간요법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전 한국에서는 연탄가스 중독이 흔하게 발생하곤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김치 국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해독을 시도했다. 당시에는 김치 속의 유산균 때문이라고 여겨졌지만 사실 그 핵심은 김치 국물에 녹아있는 소금물이었다. 소금물은 혈액과 체액을 정상적으로 순환시키고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돕기 때문에 중독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소금이 단순히 맛을 내는 역할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전 세계 아기용 분유에는 반드시 요오드가 첨가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아이들은 지능 발달 장애나 기형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미네랄 하나가 아이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소금 속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실제로 우리 몸은 약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을 필요로 하며 각각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운반할 때에도 미네랄이 관여하며 뼈가 단단히 유지되려면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륨의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아연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철분은 산소 운반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미네랄은 각자의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하며 그것이 부족할 경우 몸은 균형을 잃고 질병에 노출된다. 소금에 포함된 미네랄은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되어 혈액을 맑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세포의 대사를 원활하게 만든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김치 국물이나 소금물을 해독제로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소금을 물에 타 마시는 소금차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로 회복, 소화 개선, 두통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결국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왔고 그것이 곧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숨은 힘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염식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 칼륨은 반드시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칼륨이 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짝을 이루는 나트륨이 필요하다. 만약 저염식을 통해 나트륨 섭취를 줄여버리면 칼륨은 몸속에 쌓이게 되고 결국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심장 박동 이상, 근육마비, 심할 경우 돌연사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나트륨이 부족하면 다른 미네랄들도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게 된다. 처음 저염식을 시작하면 몸이 붓거나 살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체내 수분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필수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다. 체액이 부족해지면 무기력증과 피로가 찾아오고 피부는 푸석해지며 면역력도 약화된다.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아니라 체액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며 다른 미네랄과 균형을 이루어 몸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지나친 저염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된다.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되 반드시 미네랄이 풍부한 올바른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몸속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유지되고 수분이 안정적으로 순환하며 세포와 장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특히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일수록 저염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오히려 나트륨을 비롯한 미네랄의 보충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돌발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소금은 나라마다 생산 방식과 소비 형태가 달라 같은 바닷물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성분과 품질이 크게 다르다. 중국의 천일염은 서해 바닷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같지만
제조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염전에서는 수심 약 1cm의 얕은 바닷물을 얇게 펼쳐 약 보름 동안 햇볕에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루 만에 결정이 맺히고 소금이 수확되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호수의 바닷물을 깊이 약 1m 정도 채워넣고 6달 이상 기다려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황사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그대로 쌓이고 그 위에 다시 바닷물이 덮이며 해마다 층층이 소금이 형성된다. 결국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계로 퍼올려 세척과 가공을 거쳐야 식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는 또 다르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소금 제조를 법으로 제한해 일반인이 소금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고 지정된 몇몇 기업만이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반드시 정제 과정을 거친 고순도의 소금만 허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미네랄이 거의 없는 백색의 소금만을 섭취해야 했다. 그 결과 각종 질병이 늘어나고 의사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약 20년간의 투쟁 끝에 소금 규제가 완화되었다. 지금은 일본에서도 다양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제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덕분에 법적으로 요오드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아도 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은 해조류 소비가 적어 법으로 요오드 첨가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각 나라의 기후와 식습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소금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세계적으로 소금 생산의 추세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건강을 중시하며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염전이나 소금 공장을 방문해 자신이 먹는 소금의 출처와 제조 과정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짠맛을 넘어 소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찾는 과정이며 각 나라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열쇠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금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금을 먹느냐이다. 나트륨과 염소만 남은 정제염은 몸에 필요한 균형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필수 미네랄의 결핍을 초래한다. 반면 바닷물 속 다양한 미네랄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금은 혈액을 맑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세포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다. 또한 물과 함께 섭취될 때 그 효능은 배가 되어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심장을 지켜주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힘이 된다. 결국 건강을 위한 길은 무작정 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올바른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며 충분한 수분을 함께 공급하는 데 있다. 소금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우리가 먹는 소금의 출처와 성분을 제대로 살펴 선택할 때 비로소 소금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동반자가 된다. 따라서 소금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늘 동행해주세요.